수원 개념 강의 지수 단원의 두 번째 내용은 유리수인 지수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수 법칙을 유리수인 지수로 확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수인 지수로 확장시키기 전에 거듭제곱과 지수 법칙을 복습해 봅시다. 거듭제곱은 이렇게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상황에서 a를 n번 곱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기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누구를에 해당하는 이 a를 밑이라고 불러주고 아래다 써주고 몇 번에 해당하는 값을 지수라고 써주고 위에다 썼습니다. 이렇게 a의 1제곱, a의 2제곱 해서 a의 몇 제곱 형태로 나타난 것을 거듭하여 곱한다 라는 뜻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불러줬었죠. 이 거듭제곱 상황에서는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했었습니다. 밑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장면 또는 거듭 제곱하는 장면 등에서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한번 읽어봅시다. 얘는 a를 n번 곱해주세요 인 거고 얘는 a를 n번 곱해주세요 인 거죠. 따라서 풀어 써보면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곱해주세요 하니까 a가 총 n 플러스 n번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의 경우 지수끼리 합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게 지수 법칙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번엔 거듭 제곱을 한번 해보죠. 얘는 a를 n번 곱한 것에 그것을 n번 곱해주세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풀어 써보면 a를 n번 곱한 것을 n번 곱한 이런 상황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n번씩 n개의 순서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mn개가 곱해져 있겠다라고 표기할 수 있고 결국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얘네 둘이 곱한 값이 지수에 있겠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러한 거듭제곱을 해봅시다. A와 B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n번 곱해주세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지수의 분배다 해서 A를 n번 곱하고 B를 n번 곱한 것을 곱해주세요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수 형태로 나와 있어도 어차피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지수 법칙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수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필요하겠네요. 이번에는 나누기를 살펴봅시다. 나누는 장면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을 겁니다. a를 n번 곱해준 것에 a를 n번 곱해준 것을 나눠주는 장면은 역수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a가 하나씩 약분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m이 더 많았었다면 위쪽에 그 차이만큼 남았을 거고요. n이 더 많았었다면 분모의 그 차이만큼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 나눗셈의 경우에는 지수의 차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m과 n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약분되면 나누기로써 다 없어진 거니까 남은 것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수인 지수로의 확장 과정을 살펴봅시다. 정수인 지수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지수라는 건 거듭제곱에서 왔고 거듭제곱이라는 건 거듭하여 몇 번 곱해주세요 상황인 거죠. 따라서 몇 번에 해당하는 값, 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구조만 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는 자연수였다라는 걸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아직 모르는 게 2의 제로제곱은 무엇이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무엇이냐, 요런 거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를 0번 곱해주세요. 요런 표현인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 어떻게 정의되는지 지금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수가 정수일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이 5가지의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도록 지수가 정수인 아이들에 대해서 정의 내릴 거기 때문입니다. 즉, 과정을 좀 살펴보죠. n이 자연수일 때 상황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a의 제로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어떻게 정의 내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럼 a의 n제곱 상황을 살펴보죠. 이 a의 n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n이 양의 정수다 조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값은 n 더하기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a의 제로제곱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고 있는 중인 거니까 결국에는 n과 0의 합으로 나타났으니까 곱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한 것이다 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어서 무엇인가가 되는데 어떤 수가 곱해져도 그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건 이 값이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수를 곱하게 되면 다른 수가 나와버릴 테니까요. 따라서 a의 제로제곱은 1로 정의되어야만 지수 법칙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가 1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a의 제로제곱으로 쓸 수 있어 라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이 0이라는 값은 n과 n-1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n 빼기 n이다. 이렇게요. 따라서 얘는 n 더하기 마이너스 n으로서 n과 마이너스 n을 지수로 갖는 두 개의 수로 쪼갤 수 있는 구조여야만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 둘의 곱이 1이 되어야만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얘의 역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수여야만 곱해서 1이 되는 구조이니까요.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긴 해요. f의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x, 즉 f 인버스 x 상황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제곱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 아 약간 역으로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 첫 번째 증명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 a의 n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a의 n제곱이 그대로 되는 과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만약에 얘가 제로였다면 제로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제로가 되는 건 아무 수나 와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1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구조를 아예 없애자라는 생각으로 a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 경우에는 밑이 0이 아닐 때만 지수 법칙이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수 법칙에도 조건 줘야겠죠. 그러면 밑이 지금 A와 B가 있으니까 A와 B가 0이 아닐 때 M과 N이 정수일 때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통해 알아보죠. 이런 식으로 7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일단은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만 우리가 지수 법칙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72라는 아이가 조금 무거워 보이죠. 따라서 밑을 최소 단위로 쪼개는 장면, 즉 소인수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8 곱하기 9 하면 72죠.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쪼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런 과정도 지수로 나타내 놓는 것이 지수 법칙이 좀 심플하잖아요. 따라서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3제곱 역수 관계니까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2의 세제곱과 2의 마이너스 2제곱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하면 되니까 1이라는 지수를 갖겠다. 즉 2의 1제곱 2가 되겠네요. 또 3의 제곱과 3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주겠죠.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지수를 갖겠다. 즉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러고 끝내도 되겠지만 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3분의 1이죠. 따라서 3분의 2다. 이렇게 끝내도 깔끔하겠네요. 여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최대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 과정을 잡아주면 됩니다. 유리수인 지수로 확장시키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이것도 역시 이 지수 법칙 5가지가 성립하도록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을 정의 내리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m과 n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준다면 n분의 m이 유리수가 되니까 a의 n분의 m 상황을 정의 내리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n제곱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 n제곱을 하는 순간 얘네 둘이 곱한 내용의 지수를 갖는 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지수 법칙을 통해 생각해낼 수 있겠고 이게 성립해야만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계산해 봤을 때 n 약분되어서 a의 m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얘를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수는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양의 n제곱근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x의 n제곱 n 몇이 되는 수, 요 상황 살펴볼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또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 상황이 변했음을 배웠습니다. 즉 n이 짝수일 때는 요 그래프 바라보면서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작을 때 상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요 그래프 바라보면서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상황 살폈었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이 제곱근이 발생하는 상황은 요 장면, 또 요 장면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요 값은 0이니까 0으로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양의 n제곱근 상황만 하나로 판단해줘야 여기에서 두 개가 답으로 안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홀수 상황에서도 양의 n제곱근이 필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a한테 조건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정의된 이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a가 0보다 클 때다라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즉, 지수 법칙의 확장 역시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요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식을 좀 더 살펴보면 m이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이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식을 계산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이 n제곱근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례를 통해 밑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즉 예시를 이렇게 낼 수 있을 텐데요.
마이너스 2에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제곱을 한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 얘네 둘이 곱한 지수를 갖는 수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텐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왼쪽 식의 경우에는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2분의 1 제곱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4의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2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구조니까 마이너스 2의 1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확인되고 결국엔 밑이 0보다 작으면 지수법칙이 확장될 수 없다라는 판례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즉 순서대로 그냥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인 지수로 주어진 수들을 좀 계산해 봅시다. 예를 통해 알아보죠.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게 되면 뭐 거듭 제곱근도 있고 지수 상황도 있고 여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지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밑 상황도 좀 바꿔줘야겠죠. 따라서 밑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이 거듭 제곱근 상황을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이다 상황으로 변경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곱하기로 연결된 구조니까 바로바로 처리해보죠. 2가 있는 경우는 이 두 경우일 겁니다. 근데 얘는 3분의 1제곱까지 될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해서 2의 3분의 1 더하기 2제곱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3분의 1제곱 되면 되죠. 따라서 3 혼자 남겠다라는 거. 또 요거는 계산해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한 다음에 지수 계산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고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다시 돌리게 되면 얘가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이 장면만 바뀌고 2 곱하기 3 계산돼서 6으로 써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알아보죠.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비교적 편리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8이나 54 등을 밑을 좀 간단한 수들로 나타내주는 장면, 즉 소인수분해를 해주게 되겠고요.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제곱으로 크게 제곱근 씌웠으니까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 따로 3 따로 생각하려고 보니 2분의 1제곱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안에 부분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2분의 1제곱까지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을 갖고 있는 2와 3의 2분의 1제곱을 곱한 값이 되겠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시계값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지수 형태로 바꾸다 보면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가 루트 3, b의 제곱이 세제곱근 2다 라고 주어졌을 때 a 곱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수 상황으로 다루기 편리하니까 지수 상황으로 모두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시행하게 되겠고요. 그럼 a는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a와 b가 있어야 그거를 곱하고 세제곱하게 될 거니까 b가 필요하죠. 즉, 이 상황이 B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B라는 건 지수가 지금 1인 수인 거니까 얘한테 2분의 1제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2분의 1제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B는 2의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2의 6분의 1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수를 분배해 주면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 외에도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같은 수를 빼고 더한 상황을 곱해 놨네요. 그러면 합차 공식이 생각나겠죠. 따라서 얘에 대한 제곱, 즉 10의 8분의 1의 제곱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얘하고 곱하면 되죠. 따라서 10의 4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10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 다음에 있던 10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1과 관련이 있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서 얘도 역시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또 다음 아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0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상황인 10에서 1의 제곱인 1을 뺀 값, 즉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밑이 0보다 큰 수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문자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A의 2분의 3제곱 상황은 A의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다라고 풀어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A라는 아이는 또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런 구조를 좀 이용해 보면 이 위에 있는, 즉 분자에 있는 값들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조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을 쓰다 보면 얘를 제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분모에 있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분해서 사라지고 남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곱셈 공식의 활용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장면에서 요 장면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a의 2분의 1제곱에 딱 4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4제곱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죠. 4제곱 공식을 외우진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제곱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장면 자체가 얘를 제곱한 거, 얘를 제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하고 빼기 장면 살펴주게 되는데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1이 돼버리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통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11이었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또다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필요했던 구조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제곱을 해봤을 때 또 부수적으로 2가 나타났으니 이 2를 우변으로 이항하여 a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119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통해서 지수 법칙을 어떻게 대소비교에 활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죠. 즉,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가 나오고 그들의 대소를 비교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먼저 거듭제곱근을 맞춰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상황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세 제곱근 안에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가 숨어져 있어서 2 곱하기 3 하면 6제곱근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들어있는 거니까 4제곱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거듭제곱근 상황을 서로 맞춰줘야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원래는 밑을 맞추는 게 1번이겠지만 3, 5, 6 서로 밑이 연관이 없는 수이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근을 한번 맞춰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 상황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니까 3을 4제곱 해버리면서 이 거듭제곱근 상황을 4제곱 해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12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 얘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3이다 이렇게 같은 수로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6이라는 아이와 4라는 아이도 12제곱근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을 12제곱근으로 맞춰주게 되면 5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25가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216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81이 들어가 있겠죠. 같은 거듭제곱근 안에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전체 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25를 가진 이 제곱근, 세제곱근 5가 가장 작겠고요. 그 다음에 81을 가진 세제곱근 3이 다음으로 갔겠고 그 다음에는 216이라는 큰 수를 가진 제곱근 6이 가장 큰 수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비슷하게 갈 건데 지수를 맞춰서 비교한다라는 장면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세제곱근 나오게 되면 우리 바로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방금 배웠죠. 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수로 변경해서 지수들의 곱으로서 적용시키게 되면 5의 6분의 1제곱이었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얘도 역시 각각의 지수로 변경한 다음에 6의 4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밑도 서로 다르고 지수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밑은 맞추기 힘든 상황이어도 지수는 좀 비슷하게는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건 12분의 4인 거니까 4를 3한테 주고 12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얘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12분의 2가 6분의 1과 동일한 값이니까 2 곱하기 12분의 1로 쪼개서 써주게 됩니다. 얘도 역시 4분의 1이라는 건 12분의 3과 동일하니까 세제곱 해주고 2분의 1제곱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3의 4제곱과 5의 제곱과 6의 세제곱을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전처럼 81과 25와 216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수의 비교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수 상황으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좀 더 편한 이유는 이 분수 상황만 잘 살피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웬만하면 이렇게 지수로 맞춰서 비교하는 장면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대소관계 비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작업까지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작업인데요. 절대값이 나와 있고 그 안에 거듭제곱근으로 계산한 값이 나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간단히 하여라 라는 건 저 절대값을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절대값을 탈출하는 기준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죠. 양수면 그대로 탈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탈출.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제곱근 4와 제곱근 2를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로 바꿔서 비교해보죠. 세제곱근 4는 4의 3분의 1제곱, 또 제곱근 3은 3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서 얘네들을 서로 맞추려면 3분의 1이랑 2분의 1 상황이니까 이 통분했을 때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6으로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얘는 6분의 2고 얘는 6분의 3이니까 그거 맞춰서 2 곱하기 6분의 1, 또 3 곱하기 6분의 1 구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의 제곱은 16으로 계산이 되고 3의 세제곱은 27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6과 27 중 27이 더 크니까 이 루트 3쪽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으로 음수 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부호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탈출할 건데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풀어 써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